저는 1월부터 환다일로에서 이제 새롭게 영어 강좌를 맡게 된 남혜원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가볍게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먼저 프리뷰 드리고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첫 화면으로 중등부 영어 공부의 길잡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쓴 이유는 저는 영어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전을 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뭔가 이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좀 효율성 높은 공부를 하는 게 좀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좀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관리의 끝판왕이라는 좀 로고를 걸고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에 대해서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강사 경력으로는 이제 제가 수업을 이제 학원에서 시작한 것은 한 13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월이 되면 14년 차가 되겠죠. 근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자면 사실 저도 대치동 키즈 출신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다 대치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모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저희 엄마가 맹모 삼천지교죠. 대청을 가면 대청을 가면 대학을 좀 더 잘 갈 수 있다더라. 저희 어머님은 이제 교권에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대왕중학교에서 이제 좀 수업을 하고 계셨었고 과목은 저와는 너무 다르게 수학을 하십니다. 수학을 하고 계신데 대왕에 계시다가 이제 뭐 개원 중에서도 수업을 하시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좀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대청이 좀 좋다더라. 그래서 급하게 대곡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근데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사실은 장벽이 많이 없어졌지만 저 때만 해도 일원동에 살고 있으면 일원동에 학원을 주로 많이 다니지 대치까지 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딱 전학을 와서 대치동을 딱 경험을 해봤는데 저와 다르게 선행도 친구들이 너무 많이 되어져 있고 저는 이제 엄마한테 수학 배워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3 수학 정도까지를 하고 있으면 난 진짜 선행 너무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 나는 모범생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네 친구들은 막 정석을 2바퀴 3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싸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선행의 힘이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청 다니다가 이제 저는 은광역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를 누구보다 어렸을 적부터 좀 경험을 했고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주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대성 출신입니다. 대성에서 재수까지를 거치면서 정말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소스를 많이 얻어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사랑하는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부터도 제가 이제 MBTI가 ESTJ예요. 엄격한 관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딱 규칙 정해놓고 그 루틴에 맞춰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이제 뛰는 그런 이제 수업을 좀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다 보니 상위권 친구들이 좀 얻어가는 게 많다. 근데 이게 영어의 지식도 지식이지만 공부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마인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들께서도 원래 사랑할수록 잔소리가 많잖아요. 애정이 있을수록. 저는 무관심이 최고의 처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왜 선생님한테 들으면 유난히 마음이 더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친구들이 고맙게도 참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제가 드린 그 자료들 안에 보시면 정말 학생들이 한 땀 한 땀 너무너무 고맙게도 글을 잔뜩 써줬어요. 그래서 어떤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험에 대한 정보, 제가 영어만을 넣진 않았습니다. 국어, 뭐 수학, 정말 타과 뭐 과학, 사탐에 걸쳐서까지 정말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글들을 매년 보내주고 있어요. 이거는 좀 내리사랑일 것 같아요. 자기들도 선배들한테 매년 정보를 얻어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거든요. 항상 먹튀하면 안 된다. 먹고 튀면 안 된다. 선배들한테 이만큼 받았으면 앞으로의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같이 마음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매년 하고 있어서 좀 이런 정보들이 매일같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너무나 받는 자료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찐 선배들이 주는 생생한 후일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그 강사라든지 혹은 학원에서 주는 정보보다 더 살아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드린 자료니 집에 가서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기에는 너무나 길기도 하고 지루하실 테니 좀 자료로 저는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 그에 이제 덧붙여서 꼼꼼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선생님이다.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 얘기는 귀에 아무리 못 박히게 얘기를 해도 정말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why? 왜 해야 하는가? 그게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놨을 때 나중에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괜찮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거든요. 약간의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딱 와닿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일단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지식을 쑤셔 넣어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저는 효과가 높고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와다다다다다 그냥 지식만 쏟아 넣는다고 해서 그걸 받아먹지 못하면 그거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인강도 얼마나 좋은 인강들이 많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그냥 멍하니 화면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수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함영어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해왔죠.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콴다에서 수업을 하게 됐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네, 아까 이제 앞에서 김주영 원장님도 나와서 말씀을 주셨었고 특히 우리 글로리아 선생님께서 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지만 처음에 제가 연락을 받았던 거는 약간 여기도 써있지만 제가 능률을 비롯해서 사실 해커스도 그렇고 자문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제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콴다를 수학 어플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그렇게 어플로 많이 성공을 한 만큼 영어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영어의 현장 소리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자문단이구나 또 하나를 늘려볼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미팅을 왔는데 김지영 원장님이 딱 들어오셔서 너무나 좋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고 사실 되게 놀랬던 거는 글로리아 선생님께서 저를 알고 있으셨다라는 사실이 되게 놀랐었어요. 저는 이제 워낙에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제 학생들이 많이 갔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가장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제 학생들을 통해서 저를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좋은 아웃풋을 냈구나. 역시 제가 그랬거든요. 장난처럼 가서 딱 어떤 고등부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 정말 공부 좀 하고 오지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신다. 너 공부 어디서 하다 왔어? 이러면 경쟁사 이름을 대라 그랬어요. 제 수업이 아니고 우리 학원도 아니고 그냥 아시죠? 비슷한 부류의 다른 학원 이름을 얘기해라. 그게 마지막 효도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마지막 선생님을 위한 선물로 그거라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너무 기본기 잘 쌓아왔다.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니? 하면 학원 이름보다도 내 이름이 먼저다. 선생님 이름을 얘기하고 그 선생님 소속은 여기입니다. 라를 얘기해 줘. 라고 얘기를 해서 친구들이 정말 그거를 너무너무 약간 그것도 세뇌 효과죠. 가서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학생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수능 보고 한양대 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은강여고에서 5학기 내내 1.0등급이었거든요. 유지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 학생들 사이에서 맞아요. 알고 계시는군요. 그 단발머리 소녀, 네, 약간 커트머리. 그 학생들 사이에서 핫한 미미미누라는 그 유튜버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실 출연을 했었던 친구고, 그 친구가 우리 예비 고1 시절이죠. 그때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조우재 선생님 거기 독해 특강을 갔는데 맨날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공부했냐 물어봤대요. 외국에서 살다 왔냐? 했더니 아니요. 그럼 어디서 공부를 했냐? 했더니 남해원이요. 학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남해원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곧 저의 자산이고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워낙에 많은 정보를 이미 입수하셨겠지만 내신 체제가 개편되잖아요. 고등학교가. 이제 현행은 9등급제인데 이제 저희 이제 고1이 되는 친구들부터는 5등급제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퍼센테이지를 딱 한눈에 들어오게끔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가 1등급, 4%까지가 그다음 11%까지가 2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합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까지가 1등급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우리 아이 1등급 가능성이 높아졌어. 땡큐.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그 밑에 칸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들. 사실 그 전까지는 23%, 40%가 좀 3등급, 4등급이라고 구별이 됐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10% 안에 못 드는 순간 그 밑에 11부터 저기 34 한 그룹으로 묶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간에서 나는 그래도 좀 더 높은 2등급이야. 낮은 2등급이야. 이게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너무나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정말 지금부터는 확실한 최상위권이 되는 것이 정답이다. 그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자,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잡자는 거죠. 네, 2마리 토끼 잡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지어봤는데 제가 토끼띠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활용해봤어요. 그래서 2마리 토끼 잡기 프로젝트 우리는 이렇게 앞서 나가자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고등부 제자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중등부랑 고등부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저는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등부 선생님이 중등부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 중1은 고1이다. 중2는 고2, 중3은 고3. 그러니까 중3 막바지에는 네가 수능을 봐도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고 고등부 가서 바로 내신도 정말 내가 마음 편하게 영어는 그냥 먹고 가는 과목 만들어서 가야 편한 거다. 그게 꼭 영어만을 위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어가 탄탄해야 수학에 집중할 수 있겠죠. 저는 시간을 벌어주는 과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믿고 갈 수 있는 과목. 그다음 나는 다른 과목에 치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시험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많아졌어요 라는 말을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앞에서 글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평균적으로 한 5배에서 6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는 아시겠지만 뭐 2개 단원, 그다음 학교 프린트 조급, 부교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고등부는 부교재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독해 파트도 있고요. 단어 파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숙명여어 같은 경우에는 특급어법이라는 어법책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리스닝 교재를 쓰고 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도 부교재가 있고요. 시험지의 첫 페이지는 무조건 딕테이션 페이지로 나옵니다. 저는 블랭크를 뚫어놓는데요. 그게 한 칸 한 칸 저희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리스닝 딕테이션 페이지를 보면 단어 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한 칸에 한 단어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그냥 통밑줄로 나와요. 근데 그게 본 교재랑 밑줄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독한 아이들은 외워서 갑니다. 그게 첫 페이지니까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도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하나 미스가 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심장이 벌써 콩닥콩닥 하면서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외우는 걸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부교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다음 정말 하나고 이런 곳은 오늘 혹시 아세요? 하나고는 진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 한 4명이 들어와요. 영어 선생님이 4분이 들어오시는데 정말 영어 선생님은 나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재 플러스 요만하게 생긴 그 소설책 같은 것들을요 각각 하나씩 지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총 토탈 4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한순간에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방대한 분량이라는 거를 좀 부모님들께서라도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상대평가. 아까 보여드린 그 등급제가 시작이 된다. 지금 보면 쉽게 나오는 학교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 평균이 90점대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영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영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정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 본인의 실력 그 정도 아니거든요. 시험이 쉬워서 혹은 한 달 동안 그 얼마 안 되는 지문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가는데 뭐 얼마나 뭐 어렵게 나온들 그냥 외운 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정도 암기력은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거품이 낀 점수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근데 뭐 나 A 등급이니까 괜찮아. 이 정도 생각하면 더 심각한 거예요. 100점이니까 괜찮아도 어렵다고 하는 판에 A면 나 잘하는 거 이거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객관식은 당연히 선생님 다 맞아야 돼요. 객관식부터 한두 문제를 틀렸다라는 건 선생님 1등급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1등급을 내가 받으려면 서술형이 관건이구나. 그렇다면 서술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듯이 문법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 가면 어법 문제 딱 하나밖에 안 나오던데 문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으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죠. grammar in reading이라고. 네. 구문 독해가 안 되면 리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3 지문으로 올라가실수록 제가 국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비문학이 약한 친구들은요. 고3 지문을요. 한글 해석본을 줘도 이해를 잘 못해요. 고3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어 꼭 신경 써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등급은 서술형이 결정을 하니 어법과 어휘를 우리가 정말 중등부 때 제대로 빠삭하게 떼고 가자라는 게 제가 오늘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선 이해 후 암기. 제가 유튜브에서 저의 알고리즘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입시 그리고 약간 티칭에 있어서도 코칭 이런 내용들이 촤라락 떠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제 정보를 얻기 위함이지만 적을 알아야 제 것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설명이 진짜 많이 봐요. 어떻게 설명하시나?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나? 벤치마킹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걸 보면 모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고 TV 이런 데 나오면 이제 뭐 연대생이나 고대생들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제리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연대 의대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자사고 출신이죠. 그래서 과목별로 나는 내신 공부를 이렇게 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컨텐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영어를 딱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영어는 제가 한마디로 일단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통암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제로 얘기를 했던 게 물론 선이해 후 암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학창 시절에 시험 범위를 모의고사 지문 하나라고 한정을 했을 때 그게 한 200개 정도가 되는 분량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소리내서 자기가 암기를 했더니 목이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도 이제 고등학생 시절을 겪었으니 좀 와닿는 멘트 중에 하나긴 했어요. 물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늘려줄 거라는 얘기죠. 다만 어느 정도의 암기머리는 만들어서 가야 된다. 갑자기 확 잘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도 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오늘 설명회 때는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려워지는 내신 플러스 수능까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가 무조건 어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 유의어 관리가 필수예요. 학생들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두 가지의 딱 선택지를 주고 이것 중에 딱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선생님 그럼 유의어를 택해야 되나요? 반의어를 택해야 되나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유의어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이어와 유의어 관리가 무조건 필수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아이의 단어 시험지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지금 현 학원에서 시험 보는 게 테스트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어책이랑 순서가 거의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그럼 그거는 사실 공부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고요.
표제어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예비 중3 친구들에서는 좀 위험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 그다음 파생어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초등부터 수능의 문제풀이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 너무 그냥 내용 이해에만 급급한 리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비문학 같은 추리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든지 좀 꼼꼼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문해력을 기르고 체계적인 리딩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제 내신에 있어서는 선원 수련 평가 방식이 확대될 것이다. 자, 저희가 이제 5등급제로 변환이 되면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영어 과목에서는 서술형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원 수련 평가 방식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간에 내신 대비를 한다라는 게 조금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술형 대비 수업을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부교재 활용 범위가 워낙 넓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비문학 지문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 그다음 문법과 어휘 실력은 기본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완성해서 가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써드렸는데요. 고등부 올라가시면 중등부 때는 저희가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의 내신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고등부로 올라가시면 7주에서 8주 과정이에요, 어머님들. 그럼 학기 중에는 거의 정규 시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래 나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중학교 대비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비 중3 대로 고등부를 이제 앞두고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이때가 가장 시간이 많을 때예요. 가장 시간이 많고 가장 여유 있을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과 어휘만큼은 중학교 때 반드시 완성을 하고 이걸 활용해서 조금 이제 미흡한 리딩 부분이 있다면 내신 공부하면서 차차 채워나가면 돼요. 근데 어법 어휘가 뒷받침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선순위는 이쪽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다음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드리자면 실력은 기본이고 요즘은 코칭이 대세인 것 같아요. 강사에 이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건 사실 대치동 바닥에서 뭐 웬만한 선생님들 정말 강의력은 다 좋으시지 않을까요? 저만 잘해요. 제 진짜 잘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들 비슷하지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로 전달력 있게 하고 있는가,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받아먹고 있는가, 이거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관리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학원을 이제 그냥 가방 메고 왔다 갔다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서 3시간, 4시간 앉아 있다가 왔다고 해서 정말 그 시간 내에 진도를 나간 내용을 다 알고 왔을까? 저는 그거는 100% 확신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친구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수업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클리닉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 뭐 워낙 이제 저에 대한 좀 소문 중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저를 평가해 주셨던 멘트 중에 하나가 영어 계모라는 말이었거든요.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치동에서 영어 계모 이꼴 남해원 약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계모라는 말이 저는 싫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들들들들 워낙 볶다 보니까 물론 천사표 엄마 중요하죠. 근데 저 정말 칭찬도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 정도로까지 칭찬 받을 일이 할 정도로 그냥 구름에 태워버려요. 네. 근데 대신에 혼낼 때 좀 호되게 혼을 내다 보니까 좀 때로는 사실 막 울고 간 친구도 있고 막 진짜 너무 이제 짠스럽게 그러다 간 친구도 있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금방 또 그 다음 날은 막 조르르 웃으면서 선생님 막 이러면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선돼서 오면 대신에 그만큼 몇 배로 칭찬해줘요. 제가 절대 막 혼만 내는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알 거 다 알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칙이 있는 선생님이야. 물론 혼날 땐 기가 막히게 무섭고 정말 그 누구보다 무섭지만 왜 혼났는지를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왜 혼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고쳐지면 그만큼 선생님이 알아봐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사람이 애정이 담긴 상태에서 하는 잔소리와 훈계인지 아니면 정말 감정이 섞인 그냥 짜증 섞인 훈계인지 못 알아보지 않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그건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전 그 누구보다 아이들 굉장히 예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계모라는 말도 엄마라는 말이잖아요. 네, 제가 어머님들만큼은 감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사랑을 베이스로 제 학생들만큼은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게 정말 누구 앞에서든 영어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거는 맡겨주시고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신 있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거와 함께 자기주도 면모 길러주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기부여와 좀 결합되는 말이겠죠. 그다음 영어는 중학교 때 내신과 수능까지 완성해서 고등학교 때는 유지를 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입시 정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알고리즘은 입시 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정보 제가 열심히 모아서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 바쁘시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지 이런 건 제가 수없이 많은 정보들 본 다음에 예쁘게 잘 정리해서 정말 떠먹여 드리는 역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오늘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거진 다 다른 설명이랑 비슷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수업하니? 나 궁금하다. 앞으로 믿고 맡겨도 되겠니? 라는 이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간략히 섹션별로 저는 이런 수업을 합니다. 라는 걸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휘 섹션입니다. 왼쪽에 그러니까 저 끝에 쪽에 보이는 책이 능률 어원편은 조금 이제 2학년 예비 중2 친구들 그러니까 1학년 한 2학년 초반 정도까지는 제가 어원편을 쓰는데요. 생각보다 저 책 쉽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바로 뒤에 화면에 제가 어떻게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지 보시면 결코 쉽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요. 그다음 학년이 올라간다. 이번 예비 중3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워드마스터 하이스트라는 책을 쓸 겁니다. 이 책은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어머님들. 요게 한 2주 전에 나왔어요. 하이퍼 2000이라고 원래는 조금 그 어려운 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남아있는 재고떨이가 되면 절판이 됩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쓰고 있는 수업은 이제 곧 어차피 그 책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부교재로 쓸 학교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저는 하이스트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열심히 시험지를 만들고 있어요. 책이 왜 자꾸 바뀌는 걸까요? 그래서 이 책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 제가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중점 있게 시험 출제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뜻쓰기, 다이어 완전 학습을 시키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쉬운 단어들도 다이어를 활용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머님들 캐피털이란 단어가 있어요. 보통 학생들한테 캐피털 뜻 얘기해봐요. 이러면 뭐 수도, 대문자, 자본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처벌과 관련돼 있는 뜻이 하나 있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사형의라는 형용사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이어 공부가 많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한 문제들이 당연히 나올 거잖아요. 몇 가지 일례로 정말 쉬운 단어 몇 가지만 또 얘기를 해보면 air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기라는 뜻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동사 뜻으로 방송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이어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공부가 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조금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철자 쓰기는 서술형과 연관되는 부분이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제시어들이 많이 없잖아요.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단어인지는 알지만 아이들이 쓰는 과정에서 스펠링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암기를 정확히 해가지 않는다면 이게 듣고 말하기로만 너무 익숙한 친구들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단대부 중 1학년 친구들 있잖아요. 올해 무슨 일이 있었? 작년이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파게티 스펠링을 못 쓴 거야. 애들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넌 스파게티 먹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파스타를 먹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중1답지 않아요? 그래서 H를 안 써서 아이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수요일 있잖아요. Wednesday. 그쵸? 근데
초등학생 때, 완전 초딩 애기 때 저는 시험을 너무너무 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웨드니스데이라고 외웠어요. 웨드니스데이라고 외워서 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또 너무 순진하게 그 스펠링만을 위해서 외운 거잖아요. 근데 원어민 선생 앞에서 웨드니스데이 뭐 이러다가 이제 혼나고 그랬던 귀여웠던 저의 학창 시절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철자 쓰기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관련된 수거 표현 이런 거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파생어 관리는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왜 제시어에는 important라고 있는데 내가 활용할 때는 importance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파생어 관리라는 거거든요. 이 단어의 동사형 스펠링을 써봐. 이 명사에 너 형용사형을 써봐. 이런 이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외워와야 된다. 그다음 모든 섹션마다 제가 클리닉과 관련돼 있는 멘트들을 하나씩 써놨는데요. 될 때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단연코 벗어날 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이제 클리닉에 대한 모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명을 해봤어요. 제가 자문단에서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명 실력이거든요. 되게 이름을 잘 지어요. 얼마 전에 그 메가스터디에서 조정식 선생님 티처스 나오시잖아요. 정식복화라고 무슨 복화책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너만 복화책 이름 있어? 나도 만들 거야. 이러면서 이제 회원복화는 뭐가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루시거든요. 그래서 루시 복화. 그건 곧 들들 복화. 그래서 루시복화 들들복화 이렇게 장명을 해봤더니 애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조만간 한번 해볼까 봐요.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제가 사실은 정말 시간도 많이 들고 조교들도 힘들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단어 오럴 테스트로 나머지 공부입니다. 페이퍼로 보다 보면요. 아이들이요. 참 너무 머리가 좋아요. 위치로 외워요. 아시죠? 그 단어 밑에 뭐 있었는데 그거 오른쪽 페이지에 제일 상단 귀퉁이에 있던 단어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얘기해봐요. 몰라요. 너무 신기해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럴 테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약간의 힌트를 주면서 얘가 아예 모르는 건지 어느 정도는 완성률이 있으면서 깜빡한 건지를 그때그때 캐치가 가능합니다. 페이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조교도 많이 써야 되지만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럴 테스트 방식을 활용해서 나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어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험지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부분이 시험 출제하는 방식이고요. 오른쪽처럼 완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마이갓이죠. 어렵겠죠. 그래서 단어 점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너무 혼내지는 말아주세요. 어머님들도 와서 보시면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의어 쪽은 대신에 제가 요번에는 시험지를 만들면서 요렇게 앞에 이니셜 주는 것들을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유의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단어들이 뭐 feature이라는 단어도 있고 characteristics라는 단어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 이제 고등부 유형 중에 하나가 그 밑줄이 있으면 앞에 A 그 다음에 뭐 H 이렇게 이니셜을 주는 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도 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시험지의 스타일을 이렇게 한번 예시로 들고 와 봤습니다. 좀 쉽지만은 않겠죠? 자, 다음이 이제 문법이죠. 문법은 워낙에 제가 정평이 나 있죠. 특히나 너무 이제 이번에 운이 좋게도 글쌤과 또 제가 협력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저에게 너무 해피한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게 한번 문법을 사로잡아 보겠다. 이 동네에서 정말 글쌤과 남쌤을 거치면 문법 하나만큼은 걱정 없겠다더라 만들 거예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짜 자리에 되는 고교 영문법은 이제 예비 중2들 2학년 친구들이 지금 이제 쓰는 책이고요. 이게 1권, 2권으로 돼 있어서 2학년 때 저 책으로 기본 베이스를 다지고 이제 글쌤의 시즌 1을 가기 전이죠. 1월부터 6월 달까지 제가 프리뷰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표지는 제가 그냥 일단은 먼저 만들어 본 거예요. 이 표지가 아니에요. 이 표지가 아니고 제가 그냥 약간 이런 느낌, 뭐 안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뭐 준비 중 이름 없어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보여만 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챕터씩 완성을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 중요 챕터에 한해서는 2주 과정으로 거칠 때도 있는데요. 예비 중3들은 제가 한 번에 한 챕터를 나갈 것 같습니다. 주 2회반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중에서 1회가 문법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번은 리딩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에 한 챕터씩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밑바탕으로 해서 감 절대 안 통할 거예요. 제 수업에서는 무조건 근거 표시가 필수입니다. 그 다음 선지까지 분석하는 완벽 학습. 정말 극상위권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그냥 감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3번을 골랐대요. 1, 2, 4, 5는 다 틀린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왜 틀렸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문제집을 만들고 출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보기 하나하나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는 다 내가 배운 개념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기로 이거 되게 귀찮아요. 제일 싫어하는 공부 중에 하나인데 너는 지금 이 문법책 한 권을 5권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동기부여를 해주고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아, 이래서 시킨 거구나 라고. 그러니까 대충 5권을 보면 저는 틀리는 과정을 반복하고 학습하는 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는 그리고 관련된 파생 문법 요소까지 짚고 넘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그 안에 필기와 수업 내용을 보시면 정말 몇 배에 달하는 수업 내용이라는 거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클리닉을 진행을 할 때 틀렸던 모든 문제를 제대로 고치는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이랑 관련 개념 정리 다시 하고 오답 분석도 하고 갈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함께 하지만 저 혼자서는 이제 다 커버가 안 될 수가 있고 우리 소심이 친구들은 저한테 바로 못 와요. 그럼 이제 거쳐서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열심히 분석해놨죠. 이 교재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진짜 잘 이해되는 고교 영문법을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들 교재를 찍어왔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카페라든지 지금까지는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는데 요번엔 좀 카페로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답 노트 방식을 제가 이렇게 폼을 줍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본인의 약점 파악이 돼요. 저는 공부도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지성 공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투자한 시간은 이렇게나 많은데 얻은 게 별로 없으면 애들도 지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 시키고 싶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법 시험지를 어떻게 그러면 만들고 있는가. 책이랑 똑같이 복붙의 느낌으로 시험지를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답을 외우거든요. 아까 어휘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변형 문제를 냅니다. 변형 문제를 내고요. 틀린 곳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쳐라. 근데 간혹 틀린 곳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하는 문제도 출제를 하고 정말 극악의 문제죠. 밑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6군데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예. 근데 예전에 중산고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밑줄 없이 내는데. 너무하죠. 근데 너무한 문제들을 내니까 그럼 저도 너무해져야죠. 연습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유형들이 있는 문법 시험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리딩 섹션입니다. 우리 어드밴스드 이제 리딩 엑스퍼트 2는 요건 이제 예비 중2들.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쓰는 책이고요. 예비 중3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토플 지문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우선 어드밴스드 리딩 엑스퍼트는 이제 요 주변에서 저희 어디죠? 저 중동고, 휘문고 요쪽에서도 사실 특히 휘문고 부교재 사용을 했었고요. 올해는 숙명여고가 썼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능률 자문단에서 10년이 넘도록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리딩 엑스퍼트에는 제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서머리 섹션을 조금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책의 구성이라든지 좀 활용을 잘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또한 일주일에 한 챕터씩 완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모의고사 진행을 합니다. 또 이제 모의고사 실전 능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 맞춰서 중2는 고2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중3은 고3 모의고사를 봅니다. 네, 그래서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설할 거고요. 그다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오답 노트를 써오게 해서 첨삭해서 돌려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간 항상 챙겨왔던 공부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따 뒤에 화면에서 첨삭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리딩 수업 중에 이제 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단별 요약을 매번 챙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메이저급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출판사들에서도 서머리 섹션에 저의 아이디어라든지 저와의 협업을 많이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요약형 서술형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그 글을 긴 글을 보고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야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헨젤과 그레텔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스러기를 여기다 조금씩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긴 흐름의 글을 읽을 때 읽다 까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조금씩 표식을 남겨놓고 가면 아 맞아 전반적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었지 금방 다시 팔로잉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문단별 요약을. 그리고 러프하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제 기원 그러면 기원이라는 용어를 딱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이 안에 뭐 며칠간 그 축제가 일어났고 그다음 어떠한 뭐 퍼레이드도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냥 스토리텔링식으로는 대답을 잘 해요.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축제의 구성 요소들 이런 이제 멘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학습 파트가 있는 리딩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구문 독해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리딩 수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신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학원에 가면 이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야, 이 대수는 무슨 역할이야, 이게 이러이러한 수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라는 분석을 쫙 하잖아요. 평소에 해요. 그걸 제가. 그럼 이거는 수학으로 치면 누태잖아요. 영어가 친구들이 챕터별로 진도를 나갈 때는 곧잘 대답을 하다가도 나는 지금 한참 전에 이제 수동태를 예를 들어서 2달 전에 했어요. 근데 요즘은 난 동명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수동태에 대한 질문을 하면 홀랑홀랑 까먹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쌓인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매번 리딩 시간 때마다 제가 틈틈이 복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숙명여고 1학년에 부교재가 저거라 그랬잖아요. 저랑 중2 때 썼었던 필기를 가지고 내신 공부했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맞아왔죠. 그럴 때가 사실 저는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 시험지도요. 그냥 정말 출판사에서 주는 일반적인 시험지 저는 안 써요. 제가 한 땀 한 땀 손수 만들고요. 이 주변에 있는 저는 물론 이제 중등부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등부를 대비해 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지를 전 분석을 많이 합니다. 중학교 시험지는 뭐 아이들도 분석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지 출제를 하고 있어요. 클리닉은 아까 문법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요게 저랑 수업을 한 지문이에요. 보이시죠? 예, 요거는 어드밴스드는 아니고 그 밑에 단계라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했었던 이제 책인데 정말 빽빽하죠. 학생들이 예습도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고 저랑 수업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지문 붙이고 중요한 내용들 이제 표시도 하고 분석해 오면 또 요렇게 포스트잇도 붙여가면서 첨삭을 진행을 해서 돌려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리딩 시험지입니다. 제가 지문을 하나하나 다 활용을 하고요. 뭐 어휘 문제, 그다음 서술형, 영작 요런 이제 스타일까지 다 생각을 해서 출제를 해놨어요. 그 지문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요런 시험지 모습이라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클리닉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서 가고 있습니다. 시험지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준비해 온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9시 전에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어머님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검증된 단임제 조교진들이라는 제가 멘트를 써놨는데요. 저는 이제 매일같이 오는 조교들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월금반이야. 그러면 월금 조교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좀 성향 파악이 되고 알고 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 다음으로 조교쌤들 또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조교팀을 운영을 할 거예요. 월금팀, 뭐 화목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담임 조교들을 일단 팀장 조교 이렇게 세울 거고요. 그 밑으로 당연히 한 명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본래도 저랑 이제 같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쓸 때 전 두 명을 쓰고 이런 식으로 2배 정도씩은 항상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환다에 와서도 당연히 달라지는 건 없겠죠. 학생들 절대 기다리는 시간은 허비되지 않게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걸 워낙에 못 견뎌요. 효율성 떨어지는 거를. 그래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명수를 생각을 해서 조교진들과 함께 움직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조교 선생님들도 매뉴얼이 있을 정도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딱 입사할 때 매뉴얼을 줍니다. 숙지하고 오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조교들끼리도 제가 포함되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현황을 왔다 갔다 공유를 하고요. 그들끼리도 정보 나누고 좀 거기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 밀착 관리, 완벽 학습. 밀착과 완벽이라는 키워드는 제 수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착, 관리는 저와 관련돼 있는 키워드. 학생들한테 제가 크게 2가지 요구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성실과 양심.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사이가 되자라는 게 제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고요. 클리닉 진행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약제로 물론 이제 조금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시간대 안에서 좀 1시간 단위로 너무 몰리지 않게끔 제가 미리 예약을 받아서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온 내용 전달 드렸고요. 뭐 그 이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뭐 학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오늘 끝나고 저 가지 않고 있을 테니까 질문 주셔도 되니 좀 생각해 보고 계시다가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제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빛들이 너무 집중도 잘해주시고 리액션 크게 해주셔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